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있는 논술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촬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로마 관련돼서 로마의 전체적인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그 쇠퇴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로마 공화정의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이제 있었던 로마의 정치 체제인데, 로마 공화정이 등장하기 전에는 로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을 했고, 초기에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왕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 그래서 이걸 왕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 건 또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그 왕을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로마에서 공화정이 수립이 되는 거죠. 공화정이라는 것은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공유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레스 퍼블리카라 그래서 어떤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어가 사용돼서 공화정이라는, 함께 화합해서 정치한다는 뜻의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초기에 공화정은 귀족이 독점했다고 했죠. 하지만 귀족들 역시도 권력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정관이라는,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집정관을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뒀고요. 그리고 집정관을 지냈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원로원이라는 회의기구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 관직이나 회의기구에는 다 귀족들이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군대의 주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그들은 투쟁을 통해서, 이게 한 400~500년간 투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공화정에 평민들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설치된 상징적인 회의기구는 평민회의고,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평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민관이라는 관직도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평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평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공화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은 더욱더 공화정을 발전시키게 됐는데, 특히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이탈리아 반도의 건너편에 있었던 나라, 바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결국 로마가 승리하게 되었고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영토와 새로운 영토와 그리고 전쟁 포로들은 다 일부의 유력자들, 즉 귀족들 차지가 돼버리게 되고, 그들은 그 넓은 영토를 어떻게 보면 대농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라티품 디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전쟁 포로로 잡은 그런 노예들을 여기에 노동력으로 이용하면서 값싼 어떤 곡식을 생산해내고 그걸 시장에 팔면서 귀족들은 부를 늘려갔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실질적인 군인, 로마 시민 군인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영농이었는데 토지를 잃고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즉 공화정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하죠. 이 개혁의 내용은 아래쪽에 잘 나와 있죠. 바로 그 핵심적인 것을 잘 봤어요. 바로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고 했고, 또 하나 싼 가격으로 곡물을 분배해서 지금 방금 말한 자영농을 다시 회복하고 이들의 살 길을 잘 만들어줘서 결국 공화정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귀족들의 반대로 이건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공화정이 운영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떤 카이사르와 같이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로마는 전통적으로 400~500년간 공화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런 권력을 싫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대파가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음 장에 가보시면
이 카이사르가 죽은 후 옥타비아누스가 정치와 군사권 정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리했어요. 자신의 권력을 자기가 마치 다 가져간다듯이 이렇게 독점하게 되면 자기도 카이사르처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일단은 원로원한테 주고, 원로원은 다시 그걸 옥타비아누스한테 다시 주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인정해 준 거죠.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원로원이 내 권력을 인정해 줬다. 내가 독차지한 게 아니라 원로원이 내 권력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나는 단지 제1시민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도 원로원에서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원로원도 만약에 그 권력을 다 가져가면 또 옥타비아누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신들도 이렇게 살 길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밑에 이제 기자와 아우구스투스였던 옥타비아누스와의 그 대화에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는 원로원이 이런 권력을 당신에게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하니까 맞습니다. 공화정의 혼란을 수습한 공로이지요. 공로는 무슨 공로인가요? 자기가 다 차지한 거지. 사실상 원로원이 나의 통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더 질문을 해요. 당시 황제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카이사르는 독재자로 인식돼서 암살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공화정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저는 로마 제1시민으로 남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후에 자기는 로마의 어떤 공적인 일에 자기는 더 기여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정말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마의 전통이 마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향후 200년간 로마는 평화로운 시대,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그 중간점을 어떻게 보면 잘 찾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 혼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제 똑똑한 황제들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 3세기가 될 때쯤에 군인들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이 군인들이 결국 황제를 죽이면서 자신들이 황제가 되는 군인 황제 시대가 전개됩니다. 혼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로마는 나중에는 제국을 4분할 통치를 하면서 제국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등장해서 이 수습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단은 당시 많은 종교인들이 로마에 이제 퍼지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크리스트교인데 이들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이제는 믿어도 된다는 뜻의 공인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수도를 로마가 아닌 바로 당시 비단길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말 그대로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다라는 뜻의 이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이 되고요. 요게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요런 내용들. 그러면서 제국의 부흥을 힘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너져 내려가는 로마를 다시 부흥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동서로 분열되고, 결국 나중에 475년에 결국 이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로마가 특히 로마는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쪽은 서로마, 이쪽은 동로마로 나눠지는데, 특히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로마 수도가 붕괴가 되면서 서로마는 무너지게 되고, 이후 동로마는 1000년간 더 유지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건, 논술평가에서 마지막의 문제가 로마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또 어떻게 쇠퇴하는지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작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로마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과 또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어 쇠퇴하게 된 원인은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자신만의 견해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논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걸 또 설명해 보고 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힘내요.